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8강 우리 땅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가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한자로 뭐라고 쓰였는지 보이시나요? 네, 단군 왕검 나라를 세우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들하고 유적지를 제가 첫 화면에 담아 봤는데요. 어르신들 이게 뭐라고 들으셨죠? 저희가 얼마 전 이제 청동기 유물할 때, 요 사진 보여드렸었는데, 네, 여기, 고조선을 대표하는 청동검, 비파형 청동검입니다. 중국의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 이래서 비파형 청동검이라고 했는데, 고조선 영토 내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 동검으로 우리가 고조선의 동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 이렇게 배우면서 많이 봤었는데요. 고조선을 대표하는 우리가 탁자형 고인돌입니다. 이것도 고조선 영토였던 우리가 한반도 북부라든지 또그 만주 이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바로 이 탁자형 고인돌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신 것이죠? 저는 아직 만이산 이 위를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이산 참성단이라는 곳인데요. 네. 단군왕검이 처음 쌓았다고 전해지는 참성단이죠. 예, 강화의 만이산 꼭대기에 있고 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거행된 곳입니다. 보면은 여기 참성단의 모양 형태가 상방하원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위는 네모나고 아래는 둥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자연석으로 이렇게 둥글게 기초의 어떤 그 재단을 층층이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쌓아놔서 이제 네모나게 이 밑단을 만들어 놨는데,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천원지방, 이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때는 이곳에서 도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고도 하죠. 이 만이산 여기에다가 왜 그 당군왕검은 참성단을 쌓았을까요? 여기는 백두산 천지와 이제 한라산 백록담의 중심에 있는 뭐 민족의 영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문헌을 보면은 만이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 마리산 또는 한자로는 두악 이렇게 표기를 한대요. 말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 마리는 머리의 옛말로 제일 높은 머리에 해당하는 산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마리산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있다고 하죠. 918 계단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오르기 힘든 만이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제 한반도 뭐 배꼽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지형을 다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하늘과 높은 만큼 연결되는 곳이다 해가지고 이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다고 하죠. 거기 가보면은 천연기념물인 소사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환웅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그 신단수라는 그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있는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상징해서 그런지 여기 만이산 참성단 위에 올라가면 그 신단수를 상징하는 그 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 우리 여기에서 그 참성단에서 칠선녀들이 체화를 해서 체전에 불을 밝히는 그 봉화로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것도 그 당군에 대한 어떤 제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림픽 때 그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 올림푸스 신전에서 성화가 채워져 이렇게 붕송되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천에서 열린 그 2014년 아시안 경기 때
그때에도 이제 그 봉화가 온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림픽 때처럼 그리스 아테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도의 뉴델리에서 체화돼서 온 성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곳 참성단에서도 이렇게 체화가 돼가지고 성화로 같이 함께 봉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참 우리 이 인도에 있는 여인도 아름답지만은 우리 이 칠선녀 역할을 했던 강화여고 학생들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 고조선의 건국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썼는데요. 고조선은 언제 건국이 되었을까요? 그거 쉽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기원전 2333년이에요. 숫자를 알고 보면, 숫자 너무 쉬운데 이러지만 막상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지?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연도, 우리나라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연도를 따질 때 보면 단기 이렇게 가잖아. 그럼 단기? 몇 천 년이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쉽게, 그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단기로 따진다면은 4354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이러면 반만년의 역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반만년 가려면 앞으로 한 600년은 더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나라가 처음 세워진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잖아요. 구조선이라는 나라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354년이고 우리 땅에 사람이 살았던 구석기 시대로 따지면은 저희가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배웠었죠. 자, 고조선 하면 누가 세웠다고 하죠? 보통 단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명칭을 표현할 때는 저희가 단군 왕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단군 왕검. 그래서 그 단군 이라는 의미 속에는 보통 이제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봤었잖아요. 단군이라는 그 뜻 안에는 이게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단군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왕검 이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왕검. 왕자가 들어갔죠? 예, 정치, 지도자. 그래서 군장, 왕 이런 것들 뜻한대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한 사람에 의해서 제사와 정치가 함께 다스리던 그런 사회였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그것은 제사장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고조선을 세운 인물을 이르면 단군 왕검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게 뭐가 있죠? 제가 계속 질문을 하죠. 저 혼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자꾸 이게 여쭤보고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면 예, 어르신들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삼국사기라는 책이에요.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삼국사기죠. 우리가 삼국사기 이러면 이제 사기,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삼국시대 때.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도 함께 삼국시대 때까지 내려온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책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사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기록에 굉장히 충실한 역사서라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이 김부식은 유학자였거든요. 그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이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은 이 김부식이는 이 삼국사기에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고조선의 역사, 이제 단군왕건과 관련된 역사 내용은 기록돼 있지만 그 신화, 이제 곰, 호랑이 이런 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서. 그런데 삼국의 그 건국 시조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내용들은 기록이 돼 있대요. 왜냐면 이제 이래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역사도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을 봤을 때 중국의 그 제왕들에게 신비로운 탄생 비화들이 있듯이 한반도에 있었던 왕조들, 그 당시까지는 이제 시대겠죠. 그 왕조들의 그 왕의 탄생도 그렇게 신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분을 들어서, 삼국의 건국 시조들, 우리가 뭐, 다는 아니죠. 백제 온조는 좀 다른, 그거는 이제 온전히 뭐 이렇게 그 주몽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주몽의 설화라든지 또 혁것의 설화, 그리고 신라의 석탈해, 가야, 김수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명분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시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자주성을 좀 표현하는 또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로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는 이게 이제 김부식이고 삼국사기인데 제가 조금 늦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럼 단군 신화가 처음 실려있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삼국사기 하면 같이 따라오는 또 책이 하나 있죠. 네,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련이라는 스님이 기록한 책이죠. 고려 후기.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고려 중기에 쓰여진 책이라면은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이제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충렬왕 때 쓰여진 책인데 이 유사라는 여기에 이제 단군 신화가 처음 실려 있고 이 삼국유사에는 불교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많은 그 설화들이 이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사의 이 유사가 의미하는 게 남겨진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서 했던 그 역사서고요. 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남겨져 있는 거. 그러니까 버려진 사실 어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 유사가. 그래서 그 이전의 사서였던 그 삼국사기 여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기록하였다는 뜻으로 이 삼국유사는 이 이련 스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메인, 그러니까 주 역사서 정사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좀 이제 보충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보통 삼국사기는 정사로, 삼국유사는 야사로 이렇게 구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가 처음 실려있는 책은 무슨 책이다? 삼국유사다. 이렇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군 신화를 보면 주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단군 신화 이러면 환웅, 뭐 곰, 호랑이 이 인물이 돼서 나오죠. 한원신이었던 환인이 나오죠. 예, 환인의 아들 환웅. 그래서 환웅은 땅의 세상을 보면서 인간들이 고통받는 걸 보고 아버지 하늘신인 환인한테 땅의 세상에 내려가겠다고 여러 번 부탁을 드린대요. 그럴 때마다 환인은 내려가면 이제 힘들다, 고생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렸지만 환웅은 그래도 그 마음이 굉장히 좋았었는지 자신이 땅의 세상에 가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보겠다고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환인이 그 왕의 증표가 되는 하늘의 자손으로서 왕의 증표가 되는 그 세 개의 이 그 증표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을 환웅한테 주면서 이제 내려가게끔 한대요. 이제 임금이 될 자에게 주는 증표다 그래서 이제 천부인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증표를 가지고 환웅이 내려온 곳이 그 태백산의 신단수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 태백산이라는 곳을 가지고 이련 스님은 단군신화에서 이제 묘양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조선올개 학자들은 백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역사를 배울 때 이제 환웅이 내려온 그 태백산이 어디냐 이러면 이제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단수라는 것은
그곳이 이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었나 봐요.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박달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그 농사를 주관하는 그 세 명의 신하하고 그 다음에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곳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신단수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이제 다스리면서 뭐 그 인간과 관련된 여러 질병이라든지 뭐 선악 이런 것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주관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환웅을 어떤 그 사실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정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물, 그러니까 선진 문화를 가진 그 이주민이 이제 옮겨왔다라고 이제 역사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환웅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온 이주민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민족이 이동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농사, 질병, 생명,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인간과 관련된 일을 주관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환웅 세력이 내려온 것은 원래 이 지역의 토착 세력으로서 우리가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우리 그 한민족의 그 조상으로 따져 올라가면 예맥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맥족이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예족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족이었는데 이들이 있는 곳에 이제 환웅 세력이 선진 문화를 가지고 이주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토착 세력으로서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있던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곰을 숭배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상징하는 걸로써 예전에 어떤 부족들이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동굴에 가서 쑥과 마늘을 먹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그것은 이제 이 새로운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은 환웅 세력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은 우리 단군 신화의 이야기에 보면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싸우다가 이곳에서 패해서 이제 어딘가로 이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숭배하는 이 부족은 떠나갔는데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 강원도 북부 지역에 초기 부족 국가를 형성했던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뭐 나라를 지배한 게 아니라 군장이었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하였던 그 동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호랑이한테 이제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환웅이 그 새로운 온 세력으로서 기존에 있었던 토착 세력을 흡수하면서 그 지역을 잘 조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토착 세력이었던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여인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왕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단군 신화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후에 고조선 사회가 어떤 문화 위에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